일침 컨퍼런스 케이스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발표를 맡은 강사 김문현입니다. 환자 케이스는 19세 남원이고 치프 컴플레인은 팔피테이션 그리고 디즈니스가 1년에 2번에서 3번 정도, 한 번 발생하면 30분 정도 이제 발생을 하고 갑자기 쿵 하고 발생하는 양상이었고 특별하게 알고 있는 과거력은 없습니다. 에코상에서는 EF 노멀 그리고 LV 필링 패턴도 노멀이었던 환자였으며 이제 TMT 상에서는 특별하게 스페시픽한 파인딩은 없었고 이분은 이제 하드 CT랑 하드 MRI까지 이밸류에이션을 했던 환자였는데 코로나리나 혹은 MRI 상에서도 특별한 소견은 없었던 겁니다. 이제 이분 같은 경우는 이벤트 ECG가 애플워치로 이제 가져온 이벤트 ECG만 있었고 12리드로 다큐멘트된 네, 것은 없었습니다. 요거 보고 한번 디스커션 해보면 어떨까 합니다. 저는 왜냐하면 요즘 이 스마트워치로 부정맥을 잡아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고 뭐 노이즈도 많이 보고 뭐 AFib 아닌데 심방세동이 감지되었습니다. 이렇게 돼서 가져오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은데 이렇게 가져오면 이거 임프레션을 선생님들이라면 어떻게 잡으실지 혹시 박재욱 선생님 의견 한번 주세요. 네, 들리시나요? 네, 잘 들리고 잘 보입니다. 이게 당연히 저 검사하기 전에 이거 먼저 보고 MRI, 맞습니다. CT 네. 일단 이게 지금 와이드 QRS인지 내로우 QRS인지 좀 판단을 해야 될 것 같긴 하고 제일 앞에 비트에서 첫 비트 이게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 밑으로 봐서는 내로우 QRS 리아 이거 쭉 가다 보면은 이게 지금 싱글 리드니까 가다 보면은 7초, 7.3초 대 이때도 QRS가 와이드해 보이지는 않는 것 같은 영상이고 18.7초 대 QRS가 와이드해 보이진 않아서 저는 일단 첫 번째는 네로 QRS 타기까지 생각이 되고 지금 말한 그 몇몇 네로 QRS로 생각되는 것 말고 그거를 나머지 것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물론 이제 저렇게 보이다 전체 와이드 QRS는 저렇게 보이는 있어요. 와이드가 100개 있는데 캡처 위시라고 생각하고 네로우가 2개 보인다고 네로 QRS라고 하면 안 되지 않나요? 어떻게 네 생각하십니까? 맞습니다. 네. 뭐 되게 당황스러운데 김민 선생님 혹시 계세요? 예, 선생님 제가 애랑 같이 있어서 아, 비디오 네. 잠깐만 낄 수 없고 일단 되게 상당히 흥미롭습니다. 이렇게 갖고 오신 분들은 제가 본 적이 없는데 근데 만약 이렇게 갖고 오시면 저는 와이드 QRS 타키카디아를 충분히 의심할 것 같고 특히 박지호 선생님이 말하는 그 첫 번째 저 보이면 저 네로가 있어서 이거는 혹시 캡처빗 아닌가 충분히 헤모다이나믹 스테이블한 모노몰픽 VT도 있기 때문에 이분이 운동 중 어떤 상황에서 발생했다고 했죠? 혹시 학교 축제에서 네. 걸그룹의 공연을 보다가 기분이 너무 좋은 나머지 이런 게 생겼다고 합니다. 네, 일단 정황상은 뭐 아닐 것 같긴 하지만 만약 이렇게 갖고 오면 처음부터 저는 그래도 VT 감별을 해줘야 와이드 QRS 타키카디아 감별을 해줘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네. 그 학교에서 걸그룹 공연 보다가 생겼으면 VT 가능성이 있어. 무슨 그룹이었나요? 그룹 이름은 제가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혹시 엄재선 선생님 혹시 이런 케이스 없으셨을까요? 저는 처음 봐서 이런 케이스를.
네, 이제 스마트워치에서 찍은 심전도에 노이즈가 많이 생기는 게 문제인데요. 이때 요 기록을 하고 있을 때 환자의 어떤 자세, 행동 이런 게 어떨지 좀 궁금한데요. 네, 뭐 정황상으로는 노이즈 같은데 아까 박지욱 교수가 지적한 대로 중간중간에 이렇게 네로 QRS도 좀 보이고 첫 번째 비트나 뭐 중간중간에 간혹 네로가 보이고 그래서 그냥 노이즈 같은 느낌인데 그때 뭐 방방 뛰고 있었는지 뭐 이런 거 좀 아니면 뭔가 이렇게 노이즈 만들 만한 행동이나 이런 게 있었는지를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그 병원까지 가서 응급실 앞에서 기다리다가 좋아졌다고 했고, 환자 말로는 막 뛰고 있지는 않았다고 하고, 그 앞에서 대기하던 중에 찍었다고 하긴 합니다. 근데 이제 저도 노이즈 생각을 사실은 처음에 안 할 수는 없었던 것이, 또 한 가지 또 이분의 히스토리에서 고민해 봐야 될 게, 이분이 이제 막 신체 검사를 앞둔 그 19, 20살이거든요. 이제 곧 이제 군대를 가야 하는 그런 신체 검사를 앞두고 있는 시츄에이션이라는 것이, 그리고 이제 이걸 가지고 와서 이제 저한테 말한 첫 마디가, 이 신검을 받아야 되는데 병무용 진단서를 써달라, 이러고 이걸 가지고 왔거든요. 그 정보까지 가지고 생각하면 혹시 어떠세요? 박재욱 선생님 의견 어때요? 저는 노이즈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VT를 1만의 가능성을 고려를 해야 되니까 검사 이벨리에이션은 당연히 할 것 같습니다. 저는 뒤에 요- 트레드밀 요 다음 슬라이드 한번 보여주십시오, 김문현 선생님. 이거 그런데. 네. 요거. 응. 근데 이거 타병원에서 그래서 홀터 해가지고 온 거거든요. 이거는 저기 스마트워치에서 와이드 QRS처럼 보이는 타키가 잡히기 전인데, 요런 게 있었습니다. 요거를 보고 생각하면 혹시 임프레션이 조금 바뀔 수 있을까요? 그렇지만 환자는 이 모든 자료를 가져와서 병무용 진단서를 빨리 써달라고 재촉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혹시 박희남 교수님 계실까요? 목소리 내기가 쉽지 않죠. 미안합니다. 목소리가. 병무용 진단서는 스마트워치로 도큐멘트된 거 가지고 써주는 거는 좀 법적인 문제 소지가 있으니까 이벨루에이션 하고서 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 지금 심방세동 진단도 첫 번째 진단을 스마트워치로 잡힌 걸 인정을 안 하는 이유가 딴 사람 걸 갖고 온 경우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좀 신중하게 해야 되는데, 이 사람 심전도인지 딴 사람 심전도 뭐 그 사람 심전도가 맞겠죠. 근데 아까 그거는 표현 아티팩트는 아닐 것 같아요. 왜냐면 그렇게 레귤러하게 아무리 뭐 거기서 걸그룹 그 리듬에 맞춰서 춤을 췄다고 그러더라도 이 박자가 나오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 같으면 일단은 EP 스터디를 리커멘드 할 것 같습니다. 네. 코멘트 감사합니다. 김문현 선생님 진행해 주시죠. 네, 그래서 홀터까지 이제 다른 병원에서 하고 들고 왔고, 그리고 방금 교수님들 말씀해 주신 대로 이제 VT에 대해서, 모노몰픽 VT에 대해서 이제 배제를 완전히 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 했기 때문에 이 환자는 입원을 하고 그 후에 하트 CT랑 앞서 말씀드린 하트 MRI를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트 CT랑 하트 MRI는 특이한 소견이 없어서 이제 우리 병원에서 EP 스터디를 계획을 했었고, 이 심전도가 우리 병원에서 찍은 이제 노멀 EKG 리듬이고, 여기서는 퓨어 QRS 원투원 컨덕션 되고 특별한 소견 없이 이제 EP 스터디를 계획을 했으며, 체스트 엑스레이 상에서는 카디오메갈리는 없었습니다.
EP 스터디는 우선은 카테터 포지셔닝 같은 경우는 우리 흔하게 PSVT 때 시행하는 듀오데카랑 이제 쿼드리 두 개로 히스랑 RV의 위치를 시키고 시작을 했습니다. 이니셜에 역시 노멀 사이너스 리듬을 보이고 있었고 히스가 잘 보이는 것을 확인을 하고 스터디를 시행을 하였고 래피드 V 페이싱 500ms에서 봤을 때는 가장 빠른 레트로그레이드 액티베이션은 CS 7, 8쪽이 그래도 히스보다는 조금 더 빨라 보이는 것으로 보이고 있어서 CS 7, 8이 빠른 것을 확인을 하고 스터디는 우선 PSVT 스터디부터 진행을 했습니다. 이제 래피드 V 페이싱에서 특별하게 타키카디아 인덕션 되거나 그런 것은 없어서 싱글 V 스터디로 넘어갔고 싱글 V 스터디를 하면서는 V의 디크리멘탈이 있는 것은 바로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싱글 V 스터디를 하면서 특별하게 또 다른 타키카디아가 인덕션 되는 양상은 없었습니다. 래피드 A 페이싱으로 넘어갔을 때 역시 특별하게 타키카디아가 인덕션 되는 바는 없었으며 래피드 A 페이싱 이후에 싱글 A 스터디를 진행을 했는데 이소플라를 주지 않은 상태에서 싱글 A 스터디를 했을 때도 AH 점프가 저명하게 확인이 되었었던 환자였으며 하지만 여기까지 진행을 해도 특별하게 타키카디아가 인덕션 되는 바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소프로테레놀을 인퓨전을 하고 이제 더블부터 시작을 해서 스터디를 시행을 했는데 이제 450에 270, 270에서 260으로 내려갔을 때 AH 점프가 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었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 두 비트 같은 경우는 V1에서 보면은 RBBV 패턴의 양상이 보이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더블 스터디를 하면서도 역시 아직까지는 타키카디아가 인덕션 되는 바는 없었고 여기서 이제 저희 트리플까지 시행을 하게 되었는데 350에 220에 200에 200까지 갔을 때 이제 그 트리플에서 인덕션이 되는 양상을 보였고 역시나 방금 전에 이제 더블에서 봤던 것과 마찬가지로 마지막에 두 비트가 RBB 패턴으로 보이고 이후에 인덕션이 됐을 때 RBB 패턴이 보이면서 이후에 네로 QRS로 타키카디아가 스폰테니어스하게 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와이드에서 네로 QRS 타키카디아로 가는 부분을 이제 방금 이어서 진행하는 슬라이드라고 보시면 되는데 RBB 패턴 이후에 특별하게 따로 뭐 PVC를 주거나 그랬던 것도 아니었는데 네로 QRS 타키카디로 스폰테니어스하게 타키카디아가 변형되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었고 이제 여기서 이제 12리드 심전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앞에 네 비트가 V1 리드에서 보면 RB 패턴으로 보이고 있고 여기가 와이드 QRS로 보이고 있고 이제 리드 1과 AVF를 봤을 때는 라이트 와드 엑시스 데비에이션의 RB 패턴이 보이는 것을 알 수 있고 이후에 네로 QRS로 변하는 양상의 12리드 심전도이며 이 환자 같은 경우는 스마트워치가 리드 1을 이제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것과 비교를 해보면 리드 1에서 보이는 와이드 QRS가 거의 동일하게 애플워치에서 다큐멘트 된 것과 거의 동일한 양상으로 이제 보이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었고 실제로 여기에서 거의 레이트는 250 이상일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역시 우리 다큐멘트 된 타키카디아 역시 하트레이트 240회 정도로 굉장히 빠른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혹시 여기 이 심전도 보시고 혹시 말씀을 더 해주실지 아니면은 여기서 조금 더 진행을 해보도록 할까요? 네. 코멘트나 뭐 질문 있으실까요? 저는 네, 진행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스터디를 하고 이 타키카디아가 온고잉을 계속 하고 있었고 레이트가 굉장히 빠르긴 했지만 그래도 스테이블한 상황에서 다른 이제 매뉴버를 시행을 했고 리셋은 따로 시행하지 않았고 이제 V 오버드라이브 페이싱을 했을 때 PPI- 타키카디아 사이클 랭스는 129ms 정도로 조금 멀어 보이는 양상이어서 여기까지 서머리를 해보면 이제 래피드 V 페이싱 하면서 가장 빠른 곳은 CS 78이 가장 빠르긴 했지만 싱글 V나 싱글 A를 하면서 VA 디크리멘탈과 H 점프를 확인할 수 있었고 듀얼 AV 노달 피지올로지도 확인을 했고 타키카디아가 인덕션 된 거는 이제 여기 잘못 쓰긴 했지만 트리플 스터디에서 이소프로테르네올 인퓨전이 있는 상태에서 타키카디아가 인덕션이 됐고 그리고 타키카디아는 앞에 한 4-5비트 이후에 와이드 QRS 타키카디아가 네로 QRS 타키카디아로 스폰테니어스하게 체인지되는 양상이었으며 V 오버드라이브 페이싱을 했을 때 이제 115보다 조금 먼 양상으로 PPI- 타키카디아 사이클 랭스가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제 노드를 이용한 리엔트리가 있는 AV NRT를 생각을 하고 이에 대해서 어블레이션을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어블레이션 카테터를 LAO와 RAO에서 다음과 같이 위치를 시키고
프리 어블레이션의 시그널을 이제 보면은 A와 V, EPT 1, 2번 디스타를 보시면 에트리아가 벤트리큘러 시그널에 이제 레이쇼를 맞추고 그리고 슬로우 패스웨이 시그널을 찾아서 어블레이션 카테터를 위치를 시키고 RF를 시행을 하고 정션널 리듬이 확인이 바로 되었고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서 AB NRT는 없앴는데 사실 이분은 모노몰픽한 VT를 완전히 배제하지 못한다는 이제 것이 있었기 때문에 VT 인덕션 스터디를 더블까지 시행을 했었는데 전혀 인덕션 되는 바는 없어서 이 환자는 이후에 이제 시술을 종료를 하였고 RF 종료 후에는 노멀 사이너스 리듬은 잘 확인이 되는 환자분이었습니다. 12리드 심전도 역시 그래서 노멀 사이너스 리듬으로 확인이 되어서 퇴원을 잘 했던 환자분이었었고 이번에 이제 이 리뷰를 이제 이걸 가져오게 된 거는 스마트워치로 이제 AFib나 네로큐아레스 타키카디아를 다큐멘트해서 오는 환자들이 있기는 한데 여기에서는 이제 와이드 QRS 타키카디아가 다큐멘트 되어서 온 경우여서 이에 대해서는 리뷰 논문을 찾아보고자 했는데 리뷰까지는 없었고 대부분은 와이드 QRS 타키카디아는 케이스로 보통은 이제 보고가 되어 있는 경우들이 있어서 그에 대해서 가져오게 되는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워치를 지금 교수님들도 그렇고 저희도 많이 쓰고 있긴 한데 이제 리드 1이나 리드 2, 리드 3를 이제 어디에 워치를 차고 라이트 핑거를 어디에 이 크라운이라고 하는데 되는지에 따라서 리드를 이제 볼 수 있는데 아마 대부분은 왼쪽에 보통은 차고 그리고 라이트 핑거를 크라운에 이렇게 차서 리드 1을 이제 보여주게 되고 아까 이 환자분 같은 경우도 아무래도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그림을 가져왔고 이 첫 번째 같은 경우는 케이스 스터디 처음으로 거의 보고되었던 논문이라고 하고 이제 스마트워치로 레코딩을 VT를 케이스 스터디로 했는데 45세 남한이었고 이마전시 룸으로 싱콥을 주호소로 왔다고 합니다. 싱콥할 당시 팔피테이션과 디즈니스 그리고 의식 소실까지 따라왔는데 이제 그 애플워치의 원리드 이키즈를 레코딩을 하면서 이제 어플을 환자가 그래도 싱콥하기 전에 이 어플을 켜고 아이폰하고 페어링이 된 상태에서 이제 그 이후에 의식 소실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여기에서는 이제 와이드한 QRS의 타키카디아가 보이고 이렇게 좀 흔들리는 아티팩 부분도 있지만 여기를 제외한다고 했을 때는 모노몰픽한 와이드 QRS 타키카디아를 생각을 할 수 있고 이 환자는 EP 스터디까지 하진 않았는데 이제 그 진단 과정에서 베리언트 엔자이나로 진단이 됐고 그 당시에 모노몰픽 VT가 다큐멘트 된 것이 있다고 해서 이 환자는 VT 리커런스가 리스크가 높다고 생각해서 ICD를 결국 넣었던 케이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VT로 다큐멘트 되었던 스마트워치의 케이스 중에 하나이고 또 하나 보고가 된 게 있는데 파록시스멀 팔피테이션, 서든 온셋, 서든 옵셋이 증상이고 젊은 여자였다고 했고 30분에서 1시간까지 이제 지속이 되는데 이제 사이너스 리듬만 12리도 잡히고 그리고 노 델타 인 환자였는데 이 환자 역시 캡처를 애플워치로 시행을 했는데 이렇게 잡혔다고 합니다. 그래서 역시 이것도 이제 케이스 리뷰였기 때문에 퀘스천이 아티팩인지 VT인지 A 플러터의 원투원 컨덕션인지 SVT의 에버런시인지에 대해서 이제 그 질문을 던지고 이 환자 같은 경우는 EP 스터디까지 시행을 했었고 EP 스터디를 했을 때 이분은 컨실드 레프트 사이드 악세서리 패스웨이였고 이 EGM 보여주는 거는 PVC를 접고 리셋이 됐다에 대해서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그래서 이 환자 같은 경우는 와이드 QRS 타키카디아임에도 불구하고 결론적으로 EP까지 해봤더니 이제 그 SVT의 에버런시였고 SVT는 그리고 그 레프트 사이드였던 환자여서 이게 확인이 되어서 케이스 스터디로 보고가 되었던 환자였습니다. 스마트워치에 대해서는 여기까지 이제 얘기를 했고 이거는 이제 와이드 QRS 타키카디아를 비교를 할 때 이 환자가 SVT 에버런시였기 때문에 이제 그거에 대해서 어떤 걸 준비할까 하다가 이제 가져온 게 이거는 이 케이스 아니고 다른 케이스였는데 이 케이스 역시 RBBB 패턴에 이제 와이드 QRS의 타키카디아 소견을 보여주고 있던 환자분이었고 그래서 여기에서도 이 환자도 라이트 월드 엑시스 데비에이션의 RB 패턴을 갖고 있고 AB 디소시에이션 같은 경우는 따로 보이지 않고 이제 그렇기 때문에 비슷한 케이스가 있어서 심전도를 하나 가져와 봤고 이 환자 같은 경우도 VT 가능성을 생각해 두고 EP 스터디를 했었는데 이 환자도 결국은 결론적으로는 AB NRT의 에버런시였던 환자분이었는데 이 환자에서는 특이했던 게
이소프로테렌을 달고 레피드 에이페이징 320mg색을 했더니 이 방금 전에 나타났던 이제 이 다큐멘트된 심전도와 거의 동일한 양상으로 이제 와이드 QRS의 모양과 그리고 엑시스가 동일한 양상이 보였어서 이것까지 해서 리뷰를 준비해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스마트워치로 도큐멘트 됐던 거 화면 한 번만 다시 보여주세요. 네, 이게 사실 제가 약간은 어떻게 보면 좀 부끄러울 수도 있는 케이스였던 게, 처음에 제가 좀 선입견을 가지고 봐서 병무용 진단서를 먼저 얘기하는 데다가 환자는 하트레이트가 한 250 정도는 돼 보이는데 별로 힘들지 않았다라는 그런 뉘앙스로 얘기를 해서 저는 사실은 이 노이즈를 만들었나 뭐 이런 생각까지도 사실 했었습니다, 사실은. 근데 제가 그 애플워치를 가지고 한번 해봤거든요. 과연 이걸 만들 수 있나. 그래서 지금 제가 한마디도 안 물어보고 있는 게 지금 유희태 선생님인데, 유희태 선생님이 이거 스토리를 다 알아서 유희태 선생님한테 채워놓고 이렇게 노이즈를 막 만들어 봐라. 그래서 실제로 막 유희태 선생님 막 팔 흔들고 이런 거를 해봤는데 이렇게 안 나오더라고요. 딱 나오면 그냥 누가 봐도 노이즈라는 걸 알 수 있게 그렇게 나와서 이게 노이즈가 아닐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었고, 그다음에 이거 보면 아까 그 RBBB 리드1일 때 보면 확실히 인트린직 코일 디플렉션 타임이 되게 짧아가지고요. 이니셜에 올라갈 때는 되게 샤프하게 짧게 올라갔다가 떨어지고 나서 다시 베이스라인으로 올 때 좀 와이드한 게 그게 도미넌트한 부분이라, 이런 것도 이 RBBB 에버런시 생기는 분들은 이렇게 보일 거라서 이 스마트워치에서 와이드 QRS 보일 때 이 네거티브 디플렉션이면서 이 심전도에서 보이는 것처럼 이니셜에 약간 샤프한 R웨이브가 있으면 그러면 에버런시 쪽도 배제하지 말고 여러 가지 가능성을 다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여러 가지 교훈을 좀 준 케이스였던 것 같습니다. 혹시 뭐 질문이나 코멘트 있으실까요? 네, 제가 실험체가 되어서 좀 해봤는데, 어쨌든 뭐 저도 이 케이스를 이제 옆에서 보면서 같이 똑같이 느꼈던 게, 우리가 되게 의심하는 트레이닝이 되어 있구나. 물론 당연히 그래야 되고 또 환자를 잘 감별하고 하기 위해서는. 그런데 이제 실제로 이렇게 증상을 가지고 이런 250회짜리 타키카디아를 기록해와도 일단은 우리가 되게 의심을 하고 보는구나라는 걸 또 저 스스로도 한번 느꼈고, 근데 당연히 뭐 여러 선생님들께서도 공감하다시피 조금 낯설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의심 정황이 있더라도 이런 환자를 그냥 돌려보내는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당연히 스터디 해봐야 되는 거고, 그랬을 때 또 뭐 이 환자 다행히 잘 인덕션 되고 치료를 받았지만은 뭐 같은 조건에서 해도 또 안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면 사실 또 의심이 더 깊어졌을 수도 있는데, 하여튼 뭐 다행히 진단이 잘 돼서 치료가 잘 된 좋은 케이스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저는 이 케이스랑 좀 떠나서 어쨌든 스마트워치로 아까도 박진환 교수님께서 잠깐 말씀 주셨는데 조금 걱정되는 부분이, 그 학교에서 외로울 때 뭐 첫 AFib 첫 진단을 스마트워치로 한 거는 좀 인정 안 된다는 게 있어서 제가 스텝 회의 때도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가이드라인에서 좀 앞고 싱글 리드 30초 동안 뭐 단순 기계 판독이 아니라 의사가 심장 전문의가 AFib 리듬으로 읽은 거를 왜 진단을 인정하지 않느냐고 제가 의견을 드렸었고, 뭐 다른 선생님들도 공감해 주셨던 걸로 아는데, 왜냐하면 제가 팔로우하는 환자 중에 지금 이미 그래서 스마트워치로 AFib이 진단돼서 뭐 노악 그다음에 항구정맥제 치료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럼 그 사람들이 다 앞으로의 치료 과정이 전부 다 인정되지 않고 삭감이 되는 운명이지. 저 그리고 몇 달 뒤로 어블레이션이 한 명이 잡혀 있는데 그렇게 처음으로 이니시에이션 됐던 사람 중에서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좀 대책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그게 노년의 환자들이 무슨 군대 문제도 아니고 자기 몸을 지지려고 남의 심전도를 가져와서 제시할 가능성은 저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심장 전문의가 리듬을 보고 판독한 AFib 심전도는 스마트워치라도 인정을 해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른 선생님들 혹시 뭐 이견 있으신지?
지금 네, 그 저도 스마트워치하고 웨어러블 심전도 때문에 앞으로 웨어러블 심전도는 특히 이게 너무 헤테로지니어스 해가지고 법적인 문제를 포함해서 문제들이 많이 생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부정맥학회에서 보험 정책 포럼 같은 거를 조만간 만들어서 미리 좀 우리가 대책을 세우고 정책을 가다듬어 놔야지 이런 빠르게 변화하는 테크놀로지에 대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엄재선 선생님 말씀하시죠. 네, 저도 이제 김희태 교수 의견하고 같은데요. 단지 그 스마트워치에서의 판독은 저희가 아직까지는 믿을 수는 없지만, 환자가 정말 비교적 깨끗하게 노이즈 없이 기록을 해갖고 오고, 또 심장 전문의가 판단해서 에이트리얼 피브릴레이션이라고 판단을 했으면 인정을 해주는 게 맞을 것 같고, 저는 사실 실제로 이제 스마트워치로만 이제 APB 진단에서 카테터 블레이션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소견서를 쓰고 이건 정말 명백하게 노이즈 없이 잘 기록했고 환자가 굉장히 이제 어, 신경 써서 잘 기록을 했고 제가 봐도 노이즈 없이 정말 심방해동이었다라고 해서 소견서를 써서 제출을 했고 뭐 삭감은 안 됐습니다. 그래서 뭐 아직까지는 그게 스마트워치가 카테터 블레이션의 보험 기준에는 아직은 인정은 안 되지만 이렇게 뭐 정성 들여서 소견서를 쓰면은 인정을 받고는 있습니다. 네. 지금 인정됩니다. 첫 음. 진단만 예외고요. 음. 나머지는 스마트워치로 나오면 다 인정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방금 제가 우려드린 부분은, 그러니까 첫 진단이 그걸로 된 사람에게서 이제 치료를 시작했고, 그러다 이제 팔로우 하다가 리커가 되고 해서 했을 때 혹시 그게 그럼 삭감 대상이 되는 것인지가. 그거는 이제 소견서를 쓰고 하면 되겠죠. 웬만한 건 지금 해주려고 그러니까. 김재선 교수님 조언에 따라서 정성스럽게 소견서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뭐 다른 코멘트 해주실 선생님들 계실까요? 네, 없으시면 이번 토요일 EGM 컨퍼런스는 이걸로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발표 준비하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